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나눠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이것을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다. 어느 나라냐? 태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입추도 지난 지 꽤 됐는데 날씨가 시원해질 그런 기미는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꽤나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대립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나눠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이제 코로나19 과정에서 한번 이제 시행됐던 정책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이것을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나라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주 여행 다니시는 동남아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 태국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약 210억 달러, 한 29조 원 정도 사이즈의 민생회복지원금 이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태국이 우리보다 더 스케일이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태국 내각이 디지털 지갑 제도, 디지털 월렛 제도라는 문건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이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또는 통장에 이게 아니고 휴대전화에 있는 이 디지털 지갑, 디지털 월렛이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준다라는 이제 이러한 컨셉인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태국에서 이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지난 2023년 5월 총선에서 이제 공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이미 이걸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돈이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 지연이 됐다가 이제 올해 시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내건 걸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자금 순환 촉진, 그리고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농민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등등 좋은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눠주느냐 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디지털 지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카드와 연계돼서 현금으로는 이제 인출이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카드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모바일 베이스로 돌아간다라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다 배포를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제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받지 못해요. 연소득이 84만 바트.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따지면은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못 받아요. 그다음에 예금이 50만 바트. 이것도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소득과 내 자산,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럼 얼마씩 가느냐? 1만 바트입니다. 만 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9만 원 정도, 4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태국 국민 1인당 이제 월 소득, 한 달에 버는 소득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 달 소득의 한 50% 정도를,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의 한 12분의 1 중에 다시 2분의 1, 그러니까 2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 정도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은 25만 원, 태국은 4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 돈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2024년 올해 한 번에 다 하기는 태국 정부가 돈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 예산, 국비에서 1,750억 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8천억 원을 이제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에서 다시 정부 예산이죠. 한 6조 원 정도로 꺼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즉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돈들을 한 6조 7천억 정도 털어가지고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 2개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는 단계는 이걸 받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지정 상점으로 등록해달라라고 하는 작업들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주민센터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청도 하고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지급은 10월 달부터
4, 4분기부터 지급이 돼서 2026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급하고 쓰는 기간 따지면 한 1년짜리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4, 25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태국판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요소들은 이것이 이제 태국 정부는 계속 강조를 해요.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돈을 쓰나라고 봤더니 일단은 내가 사는 집, 그러니까 내가 거주지로 등록된 데서 반경 4km 이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동네 상권에서 돈을 써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처럼 이제 뭐 대형 마트 이런 건 우리도 예전에 처음에 안 되다가 나중에 되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한 900개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금으로 이걸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은행에 지금 부채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채 상환용으로는 쓸 수 없고 철저하게 다 소비만 해라 라는 개념이죠. 그래야 이제 경기가 순환이 되는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제 유효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한정된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정 지출을 해서 국민 소비로 연결이 돼서 이것들이 사회 경기를 부양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재밌는 점은 제약 조건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술 안 됩니다. 담배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유 안 됩니다. 휘발유, 경유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자제품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밥 먹고 뭐 그냥 식료품 사고 이런 쪽에 써라라는 이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 아까 이제 소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소득이 3,300만 원 이상 안 되고 그다음에 은행에 한 2천만 원 있어도 안 되고 이거 말고 범죄자, 전과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안 나눠줍니다. 모든 전과자는 아닌 것 같고 주로 사기입니다. 사기. 금융범죄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못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 상점을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거래를 터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지 하는 상인들 중에서도 세금 납부 기록이 제대로 없거나 탈세했던 경력이 있다나 이런 사람들은 또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에 착실하게 잘 살아왔던 국민들한테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정부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당신은 좋은 시민이야. 돈은 좀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좋은 시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을 지정해서 그거에만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쓰지 말고요. 아무한테나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라는 쪽으로 철저하게 국가의 의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컨셉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디지털 화폐라고 그랬는데 태국 사람들 우리 보통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것들로 이제 가죠. 얼마 전에 이제 책장을 뒤지다가 보니까 옛날에 몰래 집어넣었던 비상금이 나와가지고 야 이걸로 고기나 구워 먹자. 그래서 동네에 잘 가는 이제 고깃집에 갔더니 현금을 딱 냈더니 거스름돈이 없는데요. 거스름돈 15,000원이 없더라고요.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높다라는 것들은 선진국, 그렇지 못하는 개도국이나 그 중진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비율 이런 것들이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결제가 한 63%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접촉식 결제, 뭐 주로 이제 QR이라든지 이런 식의 결제가 한 85%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접촉이잖아요. 신용카드 드리고, 이거 뭔가 기계에 밀어넣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식으로, QR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위한 기반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되죠. 스마트폰. 태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급률이 몇 %냐? 135%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100%죠. 그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2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이 9시간 이상입니다. 9시간 이상. 전 세계 평균보다 한 30% 이상 더 많이 쓰는 그러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태국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나라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2017년부터 전자결제 시스템, 즉 프롬프트 페이라는 것들이 이제 태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롬프트 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계좌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이 전화번호하고가 이제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만 알면 뭐 송금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이제 수취용 QR 코드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띄우면 내가 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휴대전화만 있으면 돈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익숙해져 있는 이제 그러한 거다. 그러니까 굳이 현금, 지갑 이런 거 없이도 사회가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이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롬프트 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체 국민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이것을 등록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 국민들이 다 프롬프트 페이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뭐 송금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처럼 뭐 카드를 만드세요, 이거 발급해야 됩니다, 은행에 가고 다시 누가 배달해주고 이러한 이제 행정 비용을 들일 게 없이 그냥 바로바로 넣어주면 되는 시스템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지금도 가끔 이야기 나오죠. 그 CBDC라고,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통화냐라는 이제 의문도 드는데, 실제로 태국은 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기반한 이제 디지털 통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태국 중앙은행이 소매용, 실제로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고 하는 이런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인프라, 오픈 데이터, 오픈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3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뭐 블록체인 방식을 동원한 이런 CBDC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과는 관련이 없이 철저하게 이제 행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앙은행 기반의 디지털 통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태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실험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면 결국은 이제 CBDC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국의 시도에 대해서 특히나 뭐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은 화폐가 아니고 실물로 만질 수 있는 지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러한 CBDC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 심하던 시절에 나왔던 이론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돈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하락한다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써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죠. 이를테면 2022년에 나온 돈은 2024년 되면 95%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안 되지만 CBDC 같은 경우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통화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다 중앙은행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자가 경과할수록 음의 이자율 점점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으면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써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누구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지급을 하고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글쎄요,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이 뭐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국가가 정책이 있다면 국민들은 대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태면은 뭐 물물 교환 또는 뭐 암시장 성격의 2차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과거에 보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현금 거래 안 되는데 나한테 카드 주고 내가 너한테 뭐 얼마 할인해가지고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유통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본 기억도 있는데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재 어떤 실물 통화가 아닌 디지털 통화로 가면 훨씬 더 영향력이 세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태국은 과거에 이제 2023년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을 지금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있고, 그러한 것을 옮기는 방안으로서
지금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국의 여러 가지 금융,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끌어올리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일단 이행이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CBDC로 넘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연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사이즈가 큰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 토대로 보면 일단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지속적인 도움을 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력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혼자의 실험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퀘스천이 찍힐 수도 있지만, 태국 같은 제3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실험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또 좋은 거대한 또 사회적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들을 잘 지켜보고 평가하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레퍼런스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이것을 이제 실천에 이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 이야기, 사실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동안에 제대로 소개를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